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방송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훈련 시간에는요, 허리 건강을 지키는 운동 방법 준비했습니다. 오늘 허리 건강의 전문가,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같이 공원에서 이제 글쎄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항상 비욘디에서 좋은 운동들, 네, 많은 조회수로, 많은 인기로 딱 보여주시는 분인데, 오늘 윤승현 교수 또 모셨습니다. 오늘 배워볼 건 허리 건강인데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네, 간단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무릎 관절염 아프잖아요. 똑같이 허리도 나이가 들게 됩니다. 어, 우리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싶어 하지 않은데 특히 허리가 아프게 되면 걷기 어렵죠. 그렇죠. 일상생활 네.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생활이 다 불편해집니다. 꼼짝하기도 싫어지고요.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허리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하나는 좋은 자세. 네. 네,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허리 건강이라는 게 많은 분들, 뭐 노년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통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 더 악하다 보면 어르신들 보면 또 굽어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또 오늘 직접 배워볼 텐데 저번에도 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일반인 허리 실제로 전 약하니까 배워보면서 얼마나 효과 있는지 한번 후기를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직접 배워보기에 앞서 얼마나 좀 일반인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힘듦을 겪고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 좀 노년분들의 허리 문제들은 좀 많이 흔한가요? 굉장히 네. 흔하죠. 굉장히 흔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부터 네. 좋은 자세를 해야지만 네. 좋은 자세, 허리를 망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야지만 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겠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이미 허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러면 뭐 돌이킬 수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 돌이킬 수 있나요? 네. 네. 돌이킬 첫 번째 목적은 네.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더 진행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허리가 아프지만 더 심해지면 아예 못 걷잖아요. 그렇죠. 그걸 늦추는 거, 그다음에 또 관리를 잘하면 지금보다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방금은 좀 젊을 때부터 누적된 좀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다쳐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좀 허리가 안 좋아지는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보통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쳐서 네.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죠. 네. 다치는 것 자체가 손상을 주게 돼서 그 손상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회복되는 동안에 보통은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동안에 근육, 인대, 힘줄이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원래의 그 기능으로 돌아가지가 못해요. 원래 이 정도 기능이었다가 다치게 되면 확 떨어지는데 원래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잘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원래는 여기였다가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관리가 안 되면 점점 네. 점점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 네. 그런 게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는 거, 요즘 겨울철에 미끄럽잖아요. 걷다가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흔합니다. 노인 낙상이. 이제 나이 들어서 넘어지게 돼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뭐 30%, 2년이 되면 뭐 70% 이렇게 굉장히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요. 이제 다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나쁜 자세로, 나도 모르는 나쁜 자세로 계속적으로 허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쪼그려 앉아서 머리 감는 거요. 아, 네, 막 쪼그려 옛날에 앉아서. 이런 욕조 샤워기 같은 거 없이 양동이로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네. 이게 쪼그려 앉아서 한 10분, 15분 머리 감으면 허리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허리 망가뜨리는 자세입니다. 또 바닥에 앉아서 걸레질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 아, 양반다리도 많이 안 좋나요? 안 좋죠. 양반다리 하면 고관절 망가뜨리고요. 네. 무릎도 비틀림이 생기죠. 무릎 망가집니다. 게다가 허리가 가장 건강한 자세는 전만,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자세가 제일 좋은데 또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이렇게 허리 전만을 유지한 채로 꼿꼿하게 앉기가 어려워요. 한 5분만 지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나쁜 자세가 됩니다. 그 기둥으로 생각하면 기둥을 만들 때 벽돌이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야지만 압력을 받든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앉는 나쁜 자세를 앉게 되면 벽돌이 이렇게 삐뚤삐뚤 쌓은 거랑 똑같아요.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그러면 거네요. 툭 건드리면 뭐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세게 하면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런 것들 안 좋고요. 또 대표적인 나쁜 자세가 할머니들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된 네, 자세.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어쩌다가 이렇게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거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흔하죠. 굽고 다니시는데 네. 이게 어떤 원인으로 진행되는 걸까 좀 네, 궁금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데 네. 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뭐 자세가 이렇게 좀 걷는 사람이 있지만 꼬부랑 할머니처럼 걷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면 균형을 잡는 감각이 좋아야 되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다리의 근력이 좋아야 됩니다. 다리와 척추의 근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 떨어지잖아요. 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다리와 몸통에 근육이 길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걸을 때 무게 중심을 자꾸 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젊을 때는 꼿꼿하게 걸어도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균형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피게 되면 불안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점점 숙이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근육도 빠지니까 허리를 잡아주는 신전근,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좀 숙여지는 게 굉장히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점점. 고착화되는 거죠. 네, 고착화되면 척추뼈 자체가 이제 이쪽이 앞쪽, 뒤쪽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압박골절도 생겨요. 그럼 네. 척추뼈가 이제 압박골절이 되면 쐐기 모양 압박골절이 되면 더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순환에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어쨌든 허리를 펴야 돼요. 네. 이제 그 할머니들 특히 이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이제 꼬부랑 네.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제 외래 오실 때 다들 허리 아프다고 이러고 오십니다. 네. 당연히 허리가 아프죠. 그렇죠. 젊은 사람도 허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네. 당연히 허리 펴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딱 펴드려요. 그럼 딱 펴셨다가 또 걸어 나가실 땐 또 이러고 걸어 나가세요. 힘이 부족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 자세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나쁜 자세로 이제 할머니가 이게 내가 뭐 많이 걷는다. 하루에 뭐 3,000보, 5,000보 많이 걷는다. 걷기는 많이 걷는다. 근데 이렇게 숙이고 걷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 이제 나쁩니다. 더 안 좋아요. 안 걷는 이만 못해요. 오히려 그냥 나쁜 자세로 걷는 게 안 걷는 이만 그렇죠. 못하다. 네. 계속 허리에는 이런 부담을 주고 걸을 때마다 허리가 들썩들썩 움직임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럼 허리도 관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을 이쁘게 쌓은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생겨도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근육도 많고 네. 하니까. 근데 근육이 없고 척추뼈가 이렇게 힘없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는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척추뼈끼리 디스크, 척추뼈 이런 것들이 계속 마찰이 생겨서 관절염도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짧은 거리를 걸으시더라도 허리를 쭉 펴고 걸으셔라. 100걸음만 걸으시더라도 허리를 쭉 펴고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쭉 핀 자세를 하면 어쨌든 허리에 근육은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그 자세에서 걷는 거는 허리도 보호하고 근육도 키울 수 있는 게 키우는 좋은 자세고요. 많이 걷는 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그거는 젊은 사람, 허리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뭐 제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 오면 뭐 허리 아픈데 저 걷는 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 걷는 거 좋은 운동입니다. 네. 조건은 좋은 자세로. 제대로 걸을 때. 그죠. 좋은 네. 자세라는 거는 허리를 쭉 펴고 척추 기립근을 쭉 핀 상태에서 걷는 거. 그건 좋은 걷기. 웅크리고 걷는 거는 나쁜 걷기. 몸을 허리를 해치는 더 걷기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허리를 네. 망치는 거죠. 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다른 운동이 힘드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걷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건강 챙겨보려고 걷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나가시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운동을 배워볼 텐데 운동으로 이런 현상들 얼마나 좀 개선하고 예방할 수 네. 있을까요? 네. 실제로 좀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셨나요? 그럼요. 네. 허리만 피셔도 통증 많이 줍니다. 좋은 자세만 해도. 통증 뭐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나쁜 분들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허리가 아파지는 건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좋은 자세랑 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하든지 도수치료하고 네. 주사 같은 거 많이 맞는데 주사 맞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사 맞았더니 뭐 며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좋았어. 근데 또 아파졌어. 그쵸. 그거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허리가 계속적으로 관절염이 있고 아픈 이유가 있는데
주사를 맞으면 뭐 주사의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통증이 줄지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도수치료, 약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본적인 자세를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 수술을 해도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디스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척추 협착이 너무 심하든지 너무 심해서 신경을 누른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세나 운동을 하면 수술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나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를 고르라면 하면 자세가 먼저. 자세가 자세가 먼저다. 먼저 중요하죠. 자세. 어. 네, 자세만. 좋은 자세 먼저 해봐야죠, 그럼. 사실 저희가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저도 그렇고 자세가 굉장히 무너져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좀 문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노년기에 가서 이제 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좀 주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심지어 수술도. 네. 네, 수술을 해도 잡아주는 구조물은 근육이에요. 네. 뭐 고정술을 하긴 하지만 뼈에 이제 움직임, 통증을 주려고 고정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관절이 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줄이려고 고정술을 하는데 고정술을 한 그 장치가 움직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잡아주는 구조물은 역시 근육인데 힘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얼마나 좀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지 그게 거기서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론을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좀 운동 자세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목이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이다 보니까 오늘 배울 운동들 조금 중년부터 노년분들까지 해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저희가 시작할 테니까 이제 보면서 네. 꼭 따라해 보시면서 집에서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그럼 운동 네.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운동, 어려운 자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쉬운 것들. 맞습니다. 네네, 아주 쉬운 것들. 저희가 일부러 좀 쉬운 걸로 준비해달라고 네, 했거든요. 네, 중년, 노년분들 다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운동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자세. 네. 뭐 간단합니다. 좋은 자세.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자세 항상 해야 되는데 좋은 자세는 이제 허리가 원래 정상적인 허리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정상 허리는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는 요걸 이제 요추,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네. 허리가 쏙 들어가 있는 자세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전에는. 그래서 일부러 허리를 둥그렇게 만드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 않죠. 요추 전만을 만드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요추 전만을 만들면 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 자세가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본인이 전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네네. 있을까요? 그걸 만져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실을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 여기.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쏙 들어가게 그렇죠.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님도 등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들어갔나요? 이렇게 네. 놓으셔야 되겠다. 아니 반대로 네, 들어가야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요렇게 조금만 돌아보실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자세. 네.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잘하시려면 배근육도 살짝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당기는 게 좋은 건가요? 어느 정도 당기냐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머슬들을 수축시키는 게 좋거든요. 네. 코어 머슬. 코어 근육들, 네, 그죠? 유명한 코어 근육들. 네. 코어 근육들은 몸통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네. 몸통에 있는 근육들, 배 앞에 있는 거, 옆구리에 있는 근육, 네. 뒤쪽에 등 근육, 그다음 골반저, 항문 주변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횡격막. 네. 이제 몸통을 다 싸고 있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축하냐면 자, 이렇게 허리에 전만을 만든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허리 전만 만들고 그다음에 키가 약간 커지는 느낌으로 뒤에 날개뼈를 살짝 모으고요. 몸을 이렇게 쭉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쭉 핀 자세.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하셨죠? 네. 잘하셨어. 네, 여기서 약간 애매하다. 이게 잘 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뒤로 제끼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 지금 정도로. 하고 계신 거 시청자분들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살짝. 허리 아픈 분들은 뭐 필수거든요. 네. 오늘 사실 다 잊어버려도 허리 쭉 피는 것만 하시면 90%는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사실 운동보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 네네. 허리를 핀 자세 하고 키가 한 1cm 정도 좀 이렇게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키를 더 크게 한다고. 몸을 키가- 최대한 이렇게 위로 늘린다는 그렇죠, 느낌인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허리를 쭉 펴서 네. 키를 좀 억지로 좀 늘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190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네. 하고 하면 몸이 좀 과하게 이렇게 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네. 활처럼. 이제 뭐 뒤로 넘어가진 않지만 네. 무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는 느낌? 네.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잘 된 거고요. 고개도 약간 들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힘을 좀 빼야 돼. 이러고 계속 있으면 네. 이제 근육통이 생겨요. 아, 네. 지금 조금 생길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키를 늘리는 건 맞는데 네. 힘을 주고 있으면 근육통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어깨나 팔에 힘을 좀 빼줍니다. 네. 팔이 좀 덜렁덜렁하게. 네. 그래서 키만 크게 하고 힘은 이런 데다 뺀 거예요. 네. 빼고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척추 여기만 좀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여기. 여기까지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 힘 빼고. 여기서 조금 더 과하게 하셔도 돼요. 아,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하려고 하면 네. 숙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아. 여기서 힘만 좀 빼시면 되고 이거는 허리가 아픈 분들, 목이 아픈 분들 공통. 네. 네, 목이 아픈 분들도 이런 자세하고 힘을 빼면 여기에 통증, 이런데 뭐 승모근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통증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느낀 건데 이게 제가 음. 처음에는 뒤로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다 꺾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아플라 했는데 네. 느리면서 이렇게 늘리려는 느낌을 주니까 네, 이게 허리도 네. 안 아프고 네.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허리를 너무 뒤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좀 약간 뒤로 거만한 자세? 네. 이런 거만한 자세. 이런 안녕하세요.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돼요. 좀 네. 처음엔 좀 어색해요. 특히 걸으실 때도 좀 이런 자세로 걸으셔야 되는데 뭐 누가 그렇게 걸어 네. 하는데 남들을 별로 관심 사지 마시고요. 남들의 관심 갖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과하게 좀 과한 건 괜찮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워낙 뭐 이렇게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펴는 거. 이 시간만큼 좀 겸손을 버리고 그렇죠. 당당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펴시고 네. 그다음에 허리, 특히 이제 허리 전만 만드셨고 네. 이거를 이 전만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유지.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배 근육을 살짝 주변에 네. 배 근육을 살짝 당겨주면 어느 정도 당겨주면 헛기침을 이렇게 하면 힘이 살짝 들어가죠. 그럼 항문도 살짝 수축시키는 살짝. 네. 약간 그러네요. 하면 요 주변이 이렇게 울리면 살짝 수축되면 네. 이제 자연 근육 복대를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이 자세가 좋은 겁니다. 이런 자세가 힘은 좀 빼고 허리는 쭉 누리고요. 자, 이제 물건이 떨어졌어요 앞에. 이런 자세로 가다가 네. 자, 이제 어떻게 가죠? 주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건가요? 예, 이제 줍는다. 네. 피디님 줍는다. 허리 이거 전만 만들고 네. 없어지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만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안 닿. 전만을 유지한 채로 하셔야 돼요. 안 닿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그래서 네.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죽고 상관이 없는데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요거 전만 유지한 채로 네. 떨어진 걸 주우셔야 돼요. 그러면 무릎을 살짝 꿇고 이 상태로 이렇게 주우셔야 되겠죠. 프로포즈 하듯이. 프로포즈.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줍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일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몰랐을 때는 100번 하던 거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줄이라는 거죠. 빈도를 10번, 줄여가면 20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면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요거를 유지하고 이렇게 그치. 내려가서 해야 되나요? 그 스쿼트 자세로. 네. 네, 아. 허리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하지 느낌으로. 말고 네. 이거 안 되고요. 네. 네, 스쿼트 자세 이렇게 세수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뭐 세면대가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만 맞아요. 약간만 내려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의자에 앉는다고 치면 네. 의자에 이제 앉아요. 네. 의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자세를 모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앉겠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좋은 자세 알았으니까 신경 써서.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 유지한 채로 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앉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매 순간 이걸 유지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난 허리가 안 아픈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전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 허리가 지금 아파요. 네. 그거는 허리 주변에 있는 힘줄, 인대, 근육, 디스크, 뭐 심지어 뼈까지 손상된 상태예요. 피부가 칼에 이렇게 뱄어요, 이만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날까요? 이거 계속 문지르면 낫겠어요? 안 되죠. 안 안 낫죠. 되죠. 네. 이걸 가만 놔둬야지 잘 안 물어요. 흉터 안 그렇죠. 생기고. 똑같아요. 허리도 지금 아프시다고 하면 허리에 흉터 생긴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필요 없는 동작을 좀 줄여야 낫겠죠. 그렇죠. 그게 이런 허리의 전만 유지한 자세예요. 그럼 우리가 자세가 망가뜨리면 이 상처를 벌렸다가 뭐 이랬다가 이러고 있는 그렇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특히 아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윗몸 일으키가 허리 안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윗몸 일으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윗몸 일으키 하면 허리의 전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허리의 이 전만 유지하는 원칙이 틀리죠.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 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항상 허리 전만. 아까 제가 처음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10분 동안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저도 죽을 없어요. 것 같아요. 그럼 허리가 저도 엄청 힘들어서. 아파요. 네. 네네. 그리고 특히 오래 운전을 1시간, 2시간 하신다? 그럼 당연히 쿠션 넣어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근데 막 좀 겁 많은 분들 이러고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이러면 좋죠. 허리 좀 많이 안 좋은 안 좋죠. 그래서 일단 좋은 자세는 알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한 거. 한 제일 번- 중요한 거. 그렇죠. 허리가 쏙 들어간 자세, 네. 배는 살짝 당겨주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날개뼈 모으고요. 고개 약간 든 자세. 이런 거만한 자세. 힘은 좀 빼고. 유니님이 거만한 자세로 걸은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걸으시나요? 네네네. 좋은 자세였던 거예요.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네. 좋은 자세. 허리에 부담이 적게 되는 자세예요. 네. 그리고 근육의 불필요한 수축도 줄이는 것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런 데 아파서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뭉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게 허리가 왜 아플까요? 해부학적인 구조물로 볼 때 허리가 왜 아플 것 같아요? 저 회복적으로 안 배웠는데. 그쵸? 맞춰볼게요. 제가 디스크? 디스크 아플 수 있어요. 네. 신경이 가 있는 구조물들은 다 아플 수 있어요. 아. 디스크 당연히 신경 가 있고요. 디스크는 전체는 아니고 바깥 3분의 1만 신경 가 있습니다. 네. 근육, 인대, 힘줄, 뼈의 바깥쪽 다 아파요. 근데 우리가 MRI를 찍어서 허리 아픈 거를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MRI 찍으면 허리 아픈 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없어요. 네. MRI에서 주로 보이는 거는 네. 디스크랑 뼈는 보여요. 네. 근데 주변에 근육인데 힘줄 이런 건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걸 볼 수 없구나. 네. 그래서 MRI에서 디스크 보고 이 사람 허리가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라고만 판정하는 거는 불완전할 수 있죠. 섣부른 판단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이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리가 안 아픈 사람 네. MRI를 찍으면 한 50에서 60%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 저도 네. 저번에 건강검진 때 CT를 찍었는데 협착증인가 뭐가 다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막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흔해요, 그게. 네. 그래서 물론 허리가 아프니까 MRI 보통은 찍죠. 네. 근데 이 그러니까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랑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엉뚱한 디스크. 심지어 그거를 허리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디스크가 만약에 통증의 원인이 아닌데 네.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M1 수술을 했는데 통증은 잡히지도 않았던 거죠. 통증은 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한 네. 일주일 누워있으면 허리 아픈 게 줄거든요. 나아서. 어차피 허리 아픈 건 시간 지나면 낫기 때문에 네. 그거는 수술 안 해도 나았겠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MRI에서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했던 거는 근육통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근육통 굉장히 흔합니다. 근육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육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을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네. 뭐 근육의 이제 근력은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통증 굉장히 심해집니다. 꼭 뭐 저희가 허리 아프면 난 디스크가 문제다. 그치, 팔뚝증, 그치. 협착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음. 넘겨짚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닐 수도 있죠. 단순 근육 문제일 그쵸, 수 있다. 그쵸. 근육의 문제도 흔해요. 알겠습니다. 디스크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인대, 뭐 힘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워낙 네. 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다양하죠. 말씀이신 네, 거죠. 뼈가 아플 수도 있어요. 뼈도 아플 수도 있어요. 뼈가. 알겠습니다. 네. 참 이거를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오늘 좀 허리 운동을 배워보면 이런 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는 통증을 좀 다 전반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부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부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지
물론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하긴 해요. 해져요. 하긴 하지만 압박을 주니까 불다공증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운동을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건 근육, 인대, 힘줄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추의 불안정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 상처가 생겨서 이게 계속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찰이 되면 흉터가 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반창고를 딱 붙여서 네. 고정시켰어요. 보호를 딱 해준 거죠. 그쵸. 네. 근육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육이 없으면 척추뼈와 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을 때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이런 불필요한 움직임이 계속 생기거든요. 맷돌처럼. 네. 그러면 디스크 손상되고 뼈도 문제가 생기는데 근육이 있으면 요걸 딱 잡아주는 우리가 속근육이라고 하는 거. 네. 겉근육, 큰 근육 말고요. 속근육들이 요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움직이던 게 좀 줄어요. 아프던데 손상을 멈추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아까 할머니 이렇게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없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을 계속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나이 70, 80 돼서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나이가 드셔도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운동들을 좀 배울 텐데 1번 다시 한번 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요. 자세. 어떻게 제가 한번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쏙 들어가게 맞죠? 들어가게 맞아요. 하고 네. 약간 어깨에 힘을 빼지만 이렇게 거만하게. 그렇죠. 힘 잘 빼셨어요 여기. 여기 힘, 그렇죠. 팔이 덜렁덜렁. 잘 빼셨어요. 거만하게. 예, 이거 좀 불편하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불편하신 점. 제가 항상 좀 고민인데 제가 이거 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허리를 좀 과하게 휘려고 하는 과신전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과신전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전만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신전을 했을 때 네.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네. 척추는 앞쪽에 있는 디스크 관절 말고 뒤쪽에 관절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후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뒤로 제끼면 네. 통증이 심해져요. 아. 아주 특별하게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허리 이렇게 펴는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다. 훨씬 낫죠. 그런 분들이 훨씬 아니면. 낫죠. 이렇게 이 자세 지금 네. 괜찮나요? 99% 괜찮고요. 네.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네. 네. 거만하게.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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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단계죠. 네. 자세를 이렇게 배워봤으면 자세. 운동인데. 이제 운동도 이 자세에서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상태 이 유지하고. 전만이 유지한 상태로. 네. 이 전만이 없어지는 운동은 일단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셔도 네. 뭐 윗몸 밀기를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 40, 이제 50 넘어가서 네. 난 허리를 좀 오래 100년 동안 쓸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부리는 자세를 좀 적게 해야 되겠죠. 네. 네. 허리가 아픈데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골라라. 네. 네. 허리가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 네. 이거는 안전합니다. 네. 그게 플랭크예요. 네. 플랭크는 운동의 효율은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요? 효율은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플랭크가 좋은 점은 고정시키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지만 이제 고정시키는 기 때문에 허리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힘만 줬다 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칠 때는 언제 다치냐면 움직임이 있을 때 다쳐요. 움직임이 뭔가 있으면 네. 삐끗하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플랭크는 움직임이 없어요. 다치질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플랭크 하면 되게 좀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플랭크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몸 그렇죠. 만들 때 하는 그런 느낌의 운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플랭크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점은 움직이지 않아서 허리가 다칠 위험성이 적다.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좋은 운동은 움직임 속에서 근육이 생겨요. 이 움직임이 없는 걸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전문 용어로 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척성 운동은 운동의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허리에 근육이 빠지니까 플랭크를 하면 되는데 이제 플랭크를 원래 할 때 네. 원래 당연히 이제 플랭크는 팔을 짚고요. 뭐 이렇게 짚든지 뭐 이렇게 짚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배꼽을 띄워서 플랭크를 하잖아요. 네. 플랭크 기네스 기록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시간? 뭐 9시간 호주 9시간. 사람인데 9시간 했더라고요. 이 상태로 9시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피디님은 한 얼마나 하세요, 플랭크?
태어나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한 2, 3분 정도 하는데, 네. 예, 이제 플랭크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자세인데, 네. 허리 아픈 사람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자세에서 네. 배꼽이나 허벅지만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이 떨어진 게 보이세요? 좀 안 여기 보이죠? 약간 보입니다. 예, 아까랑 지금 완전 붙어 있을 때랑 조금 네.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 힘만 줘서 네. 요만큼 띄워지는 띄워지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약간 네.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네. 있죠. 이것도 힘들다. 네. 그러면 때는 신용만 하시면 돼요. 신용만. 아, 신용만.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주는 느낌을 주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약간 네. 그냥 허리가 지금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살짝만 힘만 줬다 빼는 것도 운동이 돼요. 제가 살짝 힘만 줘볼게요. 네. 살짝 힘을 줬어요. 네. 약간 움직임 있는 것 같죠. 네. 여기서 이제 힘 빼고 아, 네. 살짝 이상이 힘주고. 올라갔다가 그렇죠. 딱 내려가는. 여기서 잘 됐다. 그럼 네. 좀 더 뛰시면 돼요. 조금 더. 서서히 발전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네. 원래 정석대로 플랭크를 안 해도 사실 힘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허리 아프신 분들은 살짝 힘만 주고 떼고 힘만 주고. 지금 이 플랭크를 할 때 네. 제가 요추 전만이 잘 유지됐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딱 유지되어 있는 거 유지돼 같은데 있죠?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유지돼 있어요. 네. 제가 하려는 얘기가 네. 유지돼 있다고. 아, 유지돼 네, 네. 있다고. 사실 제가 밑에 떨어진 거 보느라 등을 네. 제대로 안 봤어요. 그렇죠. 등에 지금 연만 유지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쏙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전한 운동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안전한 운동이죠. 플랭크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 운동하다 보니까 이거를 노년분들한테 어떻게 네, 하지 네, 했는데 방금 보니까 살짝만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그럼요. 노년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평소에 좀 TV 보시거나 드라마 보거나 유튜브 볼 때 음. 막 이러고 계시지 말고 요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러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외래에 오시면 꼭 권해드리는 운동이 있어요. 두 이제 번째 운동. 네, 그러니까 외래에 오시면 뭐 운동을 많이 이제 설명드리면 걷기도 좋고요. 뭐 피트니스에 가서 여러 가지 기구들 이용해가지고 막 설명하시는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로 돌아서 외래 나가실 때부터 다 잊어버리세요. 뭐였지? 요추 전만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두 번째부터.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그러면 다 뭐 무슨 운동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이거예요.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네. 차렷하고선요. 네. 차렷하고 엎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몸만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거 엄청 쉽잖아요. 네, 네. 이거는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힘을 주고 들면 여기에 네. 저 한번 만져주세요. 만져보겠습니다. 이 등 근육이 오. 딱 여기 깨졌네요. 네. 힘 엄청 들어가 그래요? 있잖아요. 근육이 대단하신데요? 네. 대단하신데 네. 이게 확 들어가서 이게 울고 딱 올라오시는 게 장난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10초 동안 힘 주고요. 네. 그다음에 5초 힘 빼고 네. 10초 들고. 네. 똑같이 이것도 좀 힘들면은 약간만 올리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되면 이렇게 드는 거고요.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드셔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거 너무 쉽다. 네. 만약에 그러면 팔을 위로 해서 드는 걸 할 수 있어요. 팔을 이렇게. 이거 좀 더 힘듭니다. 이거. 네네. 이것도 잘 된다. 네. 이거 잘 된다. 그럼 다리까지 드는 거죠. 이렇게. 스텝이 딱 있는 거네요. 그렇죠. 1단계. 네. 1단계는 이렇게 드는 거. 네. 2단계는 팔 드는 거. 네. 3단계는 다리까지. 이쯤 되면 제가 숨이 찬 것처럼 느껴지죠. 전혀. 네, 이제 숨이 차죠. 이제 이렇게 네.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면서 예, 문제점 한번 짚어주세요. 네. 플랭크부터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블랑크 한번 해보실래요? 플랭크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네. 이렇게 조금만 원래 플랭크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맞나요? 원래 플랭크는 네. 엉덩이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네. 일직선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일직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훨씬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이건 잘못된 자세고, 네. 이게 요추전만도 만들고요. 네. 일자로 만든 거. 네. 요만큼 살짝 된 게 이제 원래 플랭크고, 네. 예, 이거 몇 초 나시려나? 전 2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플랭크. 쉬운 플랭크. 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이게 허벅지. 네. 허벅지를 살짝 드시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맞아요. 살짝 이렇게. 들었죠. 힘이 좀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이제 이 팔을 네. 약간 안정적으로 짚어주시는 게 좋은데. 넓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손바닥으로. 맞아요. 손바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렇게 드는 느낌. 그렇죠. 그쵸. 이것도 은근 힘든데요. 그렇죠. 이게 힘들면 정말 네. 힘만 줘도 돼요. 힘만 한번 줘보세요. 들려고. 들려고 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힘이 들어가요. 딱. 네. 네. 이거 하다 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다치면 다칠 수가 없어요. 다칠 수가 절대 없겠는데. 네. 이렇게 이 단계를 높여가면 되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엎드려서 누워서 엎드려서 차렷. 팔을 이렇게 하고 네. 고개만 드는 거죠. 하고 있다가 아이고 그렇죠. 아,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기상하듯이 아, 네. 이거는 그냥 침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하고 네. 이제 좀 이게 좀 쉽다. 팔을 앞으로 해서 그렇죠. 아, 이렇게 하고 발까지 발까지. 이렇게. 그건 좀 힘들죠. 발까지 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가 단단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코어 근육들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땀이 나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쉬운 거. 네. 그다음 쉬운 게 브릿지예요. 아, 브릿지요? 네. 브릿지. 브릿지는 뭐 많이 하실 텐데 브릿지는 웬만큼 근력이 없지 않는 한 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브릿지는 많이 하시는 운동이니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엉덩이 들어주고 이거는 허리의 근육 운동, 엉덩이 근력 운동,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장요근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브릿지. 네. 브릿지는 뭐 많이 하시는 운동이고요. 브릿지도 안전합니다. 요점만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네. 브릿지하고. 요건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브릿지요. 네. 브릿지는 너무 쉬워서 난이도 조절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만 드는 느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괜찮죠, 그거는. 네. 다 못 브릿지가. 들게 했으면. 그렇죠. 적게 드시는 건 있죠. 알겠습니다. 음. 이게 스스로 조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좀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려워 보여 하고 안 하실까봐. 네, 브릿지는 브릿지? 쉬워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운동 해볼까요? 네. 그 다음 운동을 하면, 그 다음 운동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원래 운동은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 자, 네. 제 요추전만 유지했죠? 네. 유지한 상태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네, 네. 쏙 들어갔고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쭉 드는 거. 네, 이것도 주로 이제 몸통, 등 근육, 코어 근육을 운동하려고 하는 약간 거죠. 요가 같네요, 진짜. 네. 네, 이거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내리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왼팔과 오른다리. 왼팔 앞으로 네. 수평이 되도록 해주고요. 네. 다리도 수평이 될 때까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유지, 10초 유지하고 다시 내리고 다시 드는 거. 이게 어렵다. 네. 만약에 네. 어렵다 그러면 다리만 하셔도 돼요. 다리만. 이렇게 조금 유지하는 느낌으로. 네. 이것도 어렵다. 다리도. 네. 팔만 드셔도 돼요. 요것도 어려면요? 이건 안 돼. 그냥 이러고 계셔야 되겠는데. 네. 이게 쉽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바르지 않고요. 네. 이거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랑 등을 다 이게 엎드려서 누워서 했잖아요. 네. 서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서서 하는 운동. 네, 서서 하는 운동이 덩키킥인데요. 벽을 붙잡고 덩키. 당나귀가 깃발질 덩키킥. 덩키킥. 네, 덩키킥. 하고선 네. 붙잡고 뭐 책상을 잡든 뭘 잡든 그냥 당나귀처럼 의자가 의자가 네. 좋다. 근데 의자가 원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쵸, 이제 네. 흔들리지 않는 식탁 의자가 있다. 네. 그럼 뭐 이 정도 높이라고 치고요. 잡고 네. 다리를 구부렸다가 깃발질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힘이 이 엉덩이가 이렇게 펑 퍼짐한 분들 있잖아요. 네. 몸맵시 안 생기잖아요. 나이 그런 들면 분들 다 많이 그러죠. 다 그렇죠. 다 네. 그렇죠. 엉덩이, 그다음에 등 근육, 허리 근육까지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구부렸다가 뒤로 천천히 쭉 밀어주면 여기 근육. 나이가 들면 네. 의자에 앉을 때 네. 여기 좌골이라는 데가 아플 수 있어요. 좌골이 혹시 어느 부위일까요? 여기 엉덩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네. 여기 닿는 부위. 닿는 부위. 네. 네, 그러니까 앉을 때 닿는다고 좌골이거든요. 네. 좌골인데 나이가 들면 여기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을 때는 근육이 이렇게 많아서 좌골 뼈가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누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육이 주니까 자꾸 이렇게 피부를 누르게 해서 아픕니다. 뼈랑 팍 닿아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덩키킥을 많이 해주면 엉덩이를 키워주면 다시 이제 엉덩이 빵빵해지잖아요. 차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통증 줄일 수 있죠. 아픔도 덜고 예뻐지고 엉덩이도. 그렇죠. 일석이조죠. 애플이 가능합니다. 네, 애플이. 40, 50대 애플이까지. 그럼요. 네, 60대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되면 네. 집에서 이거 하시고 잘 되면 이제 피트니스에 가서 거기 있는 기구들 뭐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들 쭉 하면 근육 운동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PT 받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뭐 아니, 하셔도 되는데 네. 굳이 뭐 PT가 필요 있을까? 거기는 아. 처음에는 그 피트니스 있는 기구들 가볍게 해서 이거 운동이 되겠어? 이런 정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그 무게를 추를 올리면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뭐.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건 요추 전만 유지한 채로. 예를 들어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을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다리를 밀지 말고요. 허리 딱 펴고 이거 이렇게 밀어야 되는 누가 거죠. 되게 힘이 빠져 보이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항상 유지. 네.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운동들 저는 아직 그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어렸을 때 환자분들은 몇 살까지 권유를 해드리나요? 70대, 80대도 가능한? 그럼요. 오. 네, 다 합니다. 다 가능하세요. 처음에는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제가 이게 드는 네, 거 했잖아요. 네. 그거 다 하세요. 못 하시는 분 아. 없어요. 진짜 약간 이런 할머니들도 네. 이거 다 하십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 달 하면은 네. 이 근육 꽤 많이 생겨요. 오. 꽤 생깁니다. 그럼 여기 다음번 노인분들이라고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정말 허리 네. 피고 진짜 허리 안 아파졌다, 많이 줄었다 얘기하세요. 통증 반 이상 줄었다. 그 전에 뭐 주사 맞고 효과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갔는데 이거 네. 했더니 정말 좋아졌다. 모양도 좋아졌다. 네. 실제로 정말 좋아집니다. 뒤로 다니시는 분들이 허리를 딱 펴고 80대 허리에서 이제 60대 그럼요. 자세를 그럼요. 다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이렇게 운동 알아봤는데 나머지 좀 질의응답이나 네. 채팅 내용 보면서 네. 한번 나머지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날이 좋은 님이 질문 주셨네요. 네, 협착증. 자활 운동도 네, 궁금하시다고. 네, 협착증이 조금만 좀.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협착증이라는 건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을 말하거든요. 네. 척추뼈 안에 관이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좁아지는 이유는 앞쪽에서 디스크가 눌러 좁아지고요. 네.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 뭐 후관절, 황색인대 이런 것들이 좁아지면 신경이 이렇게 눌립니다.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은 이것도 퇴행성 질환이에요. 네. 척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많이 쓰는 게 구부리고 피고 동작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 무릎에 관절염 생기잖아요. 이게 왜 생기냐면 무릎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허리도 구부리고 피고를 계속 하다 보면 척추뼈와 디스크, 후관절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디스크보다도 훨씬 더 치료하기가 좀 어렵죠. 아, 그래요? 이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 자체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요. 이건 시간 지나면 디스크 자체는. 근데 후관절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고 잘 흡수가 잘 줄지가 않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도 치료는 오늘 알려드린 거 똑같아요. 첫 번째 자세, 네.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네.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또 배웠던 거 꼭 따라해 보시면서 나아질 그쵸.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구부리는 거 적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 전만 유지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진행될 수 있죠. 그다음 섬섬옥수님 질문 아까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좀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복근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근을 키울 때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요추 전만이 유지된 상태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 여기 깨지지 않을 때까지만. 그렇죠. 네. 배에 힘은 주고요. 네. 배에 힘 주고 요만큼만 구부리는 거죠. 하고 이거 그래서 구부리고. 충분히 복근 운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충분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섬섬옥수님은 또 이렇게 요추점만 지키면서 돌리는 거 네. 해보시면 이거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뽀빠이님 질문입니다. 네. 스쿼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허리 통증이 생긴다면 네. 자세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스쿼트를 깊게 하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도 네. 요추점만 유지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요추점만. 근데 스쿼트를 할 때 요추점만 유지하지 않고 허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쿼트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하잖아요.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만 신경 쓰시고 허리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프시다고 하면 좋은 거 허리에 근육 생기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근육통 같은 그쵸. 느낌의, 네. 그리고 그러고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스쿼트를 조금 빈도를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스쿼트 좋은 운동이에요. 네. 하더라도 허리가 아프면 안 좋죠. 좀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자세 문제인 점검을 해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원인이니까 맞습니다. 좀 네. 횟수를 줄이거나 조절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니님 네.
피오니님? 피오니님, 네. 질문 주셨습니다. 자세가 저도 모르게 구부정하게 됩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배웠던 거 의식하고 이렇게 펀 노력하면 꼿꼿한 자세에 돌아갈 수 그럼요. 있을까요? 그럼요.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척추가 이미 다 고정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네. 그럼 좀 어렵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보다 의식하고 허리 편 노력을 하시면 지금보다 펴집니다. 저도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굽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측만증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야 네. 올라가는 건가? 아니요, 이 아니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측만증이 이제 뭐 왼쪽으로 휘는 사람, 오른쪽으로 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측만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반대로 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똑바로 한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똑바로 꼿꼿하게 핀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펴야지 해서 이 뼈가 무슨 엿도 아니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냥 꼿꼿하게 핀다. 네.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근력 운동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게 키가 빨리 큰 사람들이 측만증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네. 남자든 여자든 키가 빨리 큰 사람 있잖아요. 네. 원래 척추뼈가 양쪽에 똑같이 쫙 자라야 되는데 키가 빨리 큰 사람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더 빨리 자라게 되면 측만증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흔해요. 약간 중2, 중3 때부터 거의 1년에 10cm씩 막 그러니까 이럴 때 생기기 쉬워요. 이때 생겼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네. 옛날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소파에서 이러고 앉아 있다가 네. 나 이거 휘어있지? 이러고 앉아요. 그때부터. 측만증 있는 분들은 소파에 앉지 마세요. 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서 근육을 똑바로 꼿꼿하게 있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다리 아프면 앉았다가 네. 다시 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똑바른 자세 그리고 그렇죠. 또 얼마나 서 있는 유지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은님, 네, 이거 완전 공감하죠.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불편해요. 저처럼 한쪽으로 기대서 앉게 되고 다리 꼬게 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조금 네.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허리에는 앉아 있는 게 안 좋아요. 네, 일단 앉는 것 자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앉지 말아야 돼요. 허리에. 그냥 네. 눕던지 서던지인데 계속 누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직장인도 어떻게 누워 있어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서 있냐? 그거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가능하면 서 있는 게 좋고요. 서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이동을 하고 아무리 제가 좋은 자세,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알려드렸지만 이러고 뭐 30분 있기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죠. 어렵죠. 이건 불가능해요. 자꾸 긴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 자꾸 하는 게 좋아요. 국민체조 하듯이 들어주고 뭐 허리를 펴주고 올려주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데 이거 그럼 계속 서 있냐? 뭐 그런 게 어렵죠. 눈치 보이고. 야, 너 서 있어. 야, 앉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앉아 있는 건 허리에 좋지는 않아요. 특히 네. 다리 꼬는 거 더 안 좋죠. 틀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척추가 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리는 항상 같은 쪽으로만 꼬게 돼요. 맞아요. 반대쪽 안 꼬죠. 항상 그쪽으로만 척추가 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라. 알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네, 노력을 줄여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혜님 질문인데요. 목이 불편합니다. 네. 앉아 있을 때 목을 어떻게 이렇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을 하시네요. 어떻게 뭐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 저 좀 공감하는 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물론 이렇게 하면 옳은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어색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 이렇게 들거든요. 아까 이제 좋은 자세 할 때 허리 펴고 네. 뒤에 날개뼈 모으고 선 자세에서 네. 고개 드는 걸 했잖아요. 힘을 뺐잖아요. 네. 이 자세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세로. 그러니까 컴퓨터 할 때 네. 또 이렇게 이런 자세가 맞는 거죠. 이런 자세로 컴퓨터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좀 이상해 보이나요? 아니, 컴퓨터는? 약간 모니터가 위에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모니터는 보통 여기쯤 있으니까 네. 눈은 약간 눈을 좀 깔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자세가 맞는 거고요.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죠. 근데 옳은 자세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다가도 긴장은 풀고 보통은 긴장을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아파요. 긴장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프게 됩니다. 긴장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틈틈이 15분마다 좋은 자세 하고 네. 30분마다 스트레칭.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도 좋고 네네. 스트레칭, 긴장 이완, 좋은 자세. 긴장 이완, 스트레칭, 좋은 자세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 그렇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터프로우스님이 네. 아까 후관절 여기가 네, 네, 잠깐 네, 네. 했는데 이건 네.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네. 주셨습니다. 후관절 증후군 있는 거. 네. 아까 후관절에 그것도 관절염이에요. 네.
후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금 다릅니다. 너무 제끼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후관절 차단술 이런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아니면 뭐 심하지 않으면 약을 좀 소염제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제끼는 자세가 좋은데 99%는 좋은데 저렇게 후관절 증후군이 심한 사람들 1%는 네. 너무 제끼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아, 이분들은 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그렇죠.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소망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보다 네. 보면 어깨, 목이 아파오면서 허리까지 아파온다. 네. 좋은 자세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좀 아까랑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폰을 안 보셔야 되겠죠? 네. 핸드폰을 가능하면 적게 보셔야 돼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정 봐야 된다. 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핸드폰. 아, 이러면 팔이 아파서 안 보잖아요. 네. 결국은 적게 보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뭐 바보 같은 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렇죠. 결국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이거는 팔을 이렇게 올리고 팔 안 아프게 해주세요랑 똑같아요. 이거 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폰 보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고 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네. 아버지가 쓰시는 건데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치대를 구매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낫습니다. 네. 훨씬 낫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뭐 어디 누워서 이렇게 보신다거나 그러면 기울일 일도 없고 그렇죠. 참 그렇죠.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으니까 네. 좀 자세를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다 받아봤고요. 오늘 이렇게 자세의 중요성과 운동의 중요성 이렇게 배워봤는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건지 예상이 가지만 네. 중요한 한 가지만 한 번 더 강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0분이 금방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네. 자세. 네. 그냥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요. 뭐 운동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자세. 자세가 90%입니다. 네, 오늘 자세만 제대로 얻어가셔도 그렇죠. 오늘 강의 90%는 얻어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세 오늘부터라도 잘 지켜보는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네, 자세. 다른 거 다 잊어도 자세만을 꼭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허리에 대한 좋은 정보 주신 윤승현 교수 정말 감사드리고 50분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조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